본 영상은 청소년 상담사 연구방법론 기출문제의 마지막 영상이자 13번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상담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각 문제의 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연구윤리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구윤리의 일반 원칙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원칙들이 보기 문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익의 원칙은 피험자와 사회에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의 원칙은 연구에서 피험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며 속이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디브리핑을 통해 피험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율성의 원칙은 인간 존중의 일환으로 피험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무피해의 원칙은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을 문항, 적합성의 원칙은 연구윤리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의 설명에서 의미하는 상담 연구윤리의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가 지역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고민한다. 연구 참여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개입이 충분히 도움이 되는지를 재검토한다. 내담자를 위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인지를 고려한다. 이는 2번 선의에 대한 원칙입니다. 선의는 1번 문항의 이익의 원칙과 같은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는 연구윤리의 일반적 원칙 중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연구자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에 의해 연구에서 기만의 사용이 정당화되었다 할지라도 연구자는 기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기만으로 인한 오해 등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실험과 자료 수집을 마친 후 디브리핑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4번 신용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4번 문제는 다음에 제시한 상담 연구윤리 원칙을 묻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은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문제 및 집단과 조직 적응 등에서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이다. 따라서 상담 연구는 상담의 기술, 체제, 이론의 개발과 검증 과정에 기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 내용은 5번 문항, 이익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5번 문제는 상담 윤리의 일반적 원칙 중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 상담자는 가능한 유용하게 그 사람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상담자는 자신의 유능성을 발전시키고 내담자들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5번 선행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선의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6번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번 문항,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번 문항, 비밀 보장의 한계. 4번 문항, 참여에 대한 보상 등은 모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5번 문항,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기간 중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보호자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대신한다.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연구기간 중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를 알린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연구 참여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린다.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으로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는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무기명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생략한다. 무기명 자료를 수집 시 연구 참여 동의서의 생략은 연구의 특성과 윤리적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되며 연구자는 항상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가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위험만을 수반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경우
IRB의 승인을 받을 시에만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항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사전에 연구 대상과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기간 동안 중도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자료 수집 기간을 알리고 실험 처치에서 기만 방법이 필요한 경우 피험자에게 사후에 설명하지 않는다. 기만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늦어도 자료 수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피험자에게 디브리핑을 해줘야 합니다. 3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연구 참여로 인해 무처치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구 종료와 동시에 처치 상황을 종료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무처치 집단 참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연구의 윤리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구 설계 시의 신중한 고려, 윤리적 검토와 승인, 사전 동의서의 명확한 설명, 연구 종료 후 처치 제공 또는 대체 치료 제공 등을 통해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5번 문항은 미성년자인 만 16세의 비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보호자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대신한다.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중 고지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참가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2번 문항은 참가자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참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3번 문항은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실험 참가를 그만둘 수 있다. 4번 문항은 연구자는 실험의 잠재적 위험과 이득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1번에서 4번 문항까지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미성년 참가자는 참가를 거부할 수 없다. 틀린 내용입니다. 미성년 참가자도 참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상담 연구 수행 시 고지된 동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 중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니은 문항, 연구의 참여로 인한 보상, 디귿 문항, 연구의 기간과 절차, 리을 문항, 연구의 비밀 보장의 한계, 그리고 미음 문항, 연구 참여 혹은 중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억 문항, 연구의 설계와 분석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연구 특성상 기만의 사용이 정당화된 경우 연구자가 실험 혹은 자료 수집을 마친 후 기만의 불가피성, 기만으로 인한 오해나 불쾌감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묻는 질문입니다. 이는 1번 디브리핑입니다. 12번 문제는 상담 연구윤리 중에서 연구 참여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 속이기 기법, 즉 위장 연구는 매우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늦어도 자료 수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설명하여 참여자들에게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과학적으로 정당하지만 대안적 절차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는 수행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입니다. 대안적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귿 문항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문항은 사전 동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고 연구의 성격을 정확하게 제시해야만 윤리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연구의 가치가 정당화되고 대안적 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속이기를 포함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는 고지된 동의를 얻기 위해 자료 수집 전에 피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연구기간과 연구 절차, 2번 녹음, 녹화 자료의 수집과 보관 방법, 3번 연구에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5번 중도 철회의 권리와 결과는 모두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4번 속임기법의 불가피성과 사후 해명은 실험을 마친 후 또는 자료 수집을 마치기 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14번 문제는 다음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는 연구윤리는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연구에 참여해야만 학점을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참여한다. 동의서 작성 후 집단 상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연구자의 암묵적 압력으로 그만두지 못한다. 이는 4번 자율성의 원칙의 위반입니다. 15번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계획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표본수가 충분한가에 대한 고려는 연구계획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는 아니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2번 사전 동의에 대한 고려. 3번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려. 4번 처치 여부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혜택과 손실에 대한 고려. 5번 중도 탈락의 권리에 대한 고려는 모두 연구계획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통제 집단에 할당된 것이 알려지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 집단의 경우 동의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번 문항은 공개된 상황에서의 행동 관찰 대상이 되는 경우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비식별 관찰 연구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연구가 참여자에게 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되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4번 문항은 무기명의 기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자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5번 문항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는 상담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상담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합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니은 문항, 타인의 상담 연구 저작물을 정당한 인용 없이 도용은 표절이 맞습니다. 디귿 문항, 본인의 동일한 연구를 인용 표시 없이 다시 게재는 이중 출판이 맞습니다. 리을 문항, 본인의 부정행위 의혹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함은 조사방해가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는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변조입니다. 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는 표절입니다. 디귿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는 위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는 상담 연구 및 출판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를 경우에도 인용 표기를 하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아이디어의 출처를 모를 경우에도 최대한 인용을 통해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문항은 논문 작성자가 실제로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한 원문헌은 재인용 표시 없이 참고문헌에 직접 제시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학술 논문에서는 참고한 자료만을 참고문헌에 포함하고 실제로 인용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문항은 기존 연구의 문제와 방법을 반복한 경우 그 연구 목적과 반복한 사실 등을 밝히면 표절이 아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연구 공헌도는 논문 작성 투여 시간과 학문적 중요성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논문 작성자가 타당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며 동시에 연구의 타당도 문제이기도 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저작권에 관한 연구윤리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윤리원칙 중 정의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연구자가 여론일 경우 연구 책임자가 저자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저자 여부 및 저자 순서는 연구 기여도, 학문적 관행, 연구팀의 합의, 주요 저자와 공동 저자의 역할 구분, 연구의 성격과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연구자들 간의 협력과 학문적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번 문항은 편집 등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경우 그 사실을 논문의 도입 부분 각주에 보고한다. 다소 애매한 내용의 문항이지만 편집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우 각주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5번 문항은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지도교수와 함께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학위 취득자가 제일 저자가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는 다음 중 표절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타인의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는 표절입니다. 2번 문항,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똑같이 직접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문항, 타인의 저작물을 여러 곳에 많이 인용하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4번 문항, 연구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전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후속 연구에 인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합니다. 5번 문항, 국내의 다른 저자에 의해 이미 1차 인용된 내용을 활용하면서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원전만을 인용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2번 문제는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른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글을 인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처럼 기술하면 표절.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사용해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는 중복 출판.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의 이익과 위험 요소 등 연구 전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할 경우는 고지된 동의의 문제를 범하게 된다. 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항은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표절을 막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모두 참고 문헌에서 해당 출처를 밝힌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바꾸어 쓴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1차 문헌을 확인하였으나 인용하지 않고 2차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면 1차,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시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항은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기만은 참여자들에게 연구 절차나 목적을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를 인용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 출판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면 단편적 출판에 해당한다. 단편적 출판은 살라미 분할이라고도 하는데 한 편 혹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의 논문으로 출판되어야 하는 연구 저작을 불필요하게 여러 편의 단편으로 쪼개 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번 문항은 틀린 내용입니다. 또한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를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항은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후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는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자발적 참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과학적 연구의 조건과 배치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발적 참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과학적 연구에서 필수적이지만 특정 연구 조건에서는 이를 완전히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속이기, 이중맹검 연구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한적 동의, 사후고지, IRB 승인 등을 통해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면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문항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는 소속 대학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연구자는 소속 대학 이외의 협력대학,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의 IRB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은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연구윤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완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번 문항은 비과학적 연구는 연구윤리와 관계가 없다. 틀린 내용입니다. 모든 연구는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특정 윤리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26번 문제는 연구윤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연구의 윤리 문제는 학문 공동체 내부에서만 제기된다. 틀린 내용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니은 문항은 허위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위조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문항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없이 활용하는 것을 표절이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문항은 이전에 출판된 본인의 연구 결과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변조이다. 변조가 아니라 표절입니다. 미음 문항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는 미국 심리학회 최신양식에 따라 학술지를 연구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에 기재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번호 등입니다. 선택지의 미음 문항인 출판사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는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표절은 연구윤리에서 공정성과 진실성의 문제가 개입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연구의 실행 전에 저자 순서를 정하여 연구에 기여하고 관여하는 정도를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 연구의 방법에서 연구의 진행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논의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힌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싶어 하는 경우 그들이 원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틀린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원자료를 점검하고자 할 때 논문이 저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윤리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5번 문항, 연구자의 의무는 선입견, 예측, 사적인 욕구에 이끌리지 않고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13번째 영상인 상담 연구윤리 영역의 문제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청소년 상담사 연구방법론 기출문제의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